근막염이 이 진단이 났다는데 네. 이게 운동 때문인지 운동 때문인지. 아니 원래 이게 이런 증상이 언제 생기는지 네. 이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원장님 이런 경우 이제 어떤 염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족저근막염의 원인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어떤 뭐 평발이라든가 아.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있긴 근데 있어요. 아, 있어요? 있습니다. 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발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래 서 있다든가 오래 걷는다든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릴 게 장거리 이제 조깅을 한다든가 이렇게 오래 걷는 것들, 그 다음에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에 이렇게 충격을 간 경우, 이렇게 발을 뭐 세게 굴렀다든가 아니면 부딪혔다든가 이런 충격 후에 이제 한의학에서 어혈이라는 그러는데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부담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장기간 서 있거나 너무 딱딱한 구두를 착용한 경우,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경우들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해서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는 건데 사실 하나만 여기서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평소에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됐던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해도 부담이 당연히 덜할 것이고요. 이게 중요하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던 분들은 똑같이 해도 더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이제 과하게 오래 쓰거나 뭐 무리하면 당연히 뭐 대부분 부담이 가겠지만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평소에 발이 찬 분들, 발이 잘 붙는 냉족. 분들, 네. 그러니까 허리라든가 무릎 쪽에 이제 통증이나 질환이 많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양상에도 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첨언하자면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발이 또 찬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인이 또 거기서부터 나가는군요. 사실 크게 보면 이게 원인이라는 것은 네. 뭐 한국을 이제 크게 볼 수도 있고 뭐 부산 위주로 볼 수도 있고 동 위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 원인은 맞고 한 원인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는 분들은 어때요? 손발이 찬 경우들이 많아요. 체하면 손발이 일리 차는 있네요. 것처럼.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다리 쪽 순환이 좀 떨어지고 차면서 이런 무리를 했을 때 염증 쪽으로 넘어가서 만성화될 가능성도 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네. 쏙쏙 들어오는데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맞는 말이고 또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의학이 나는 참 대단한 게 이게 원인이 전체, 그러니까 한의원 다 가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게 검진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어혈부터 뭐 순환, 소화기 문제까지. 네. 원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방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 어떤 문제라고 보나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게 이론적으로 멋지게 보이려고 뭐 요렇게 해서 됩니다가 아니라 실제 임상을 해봤을 때 상당히 그 현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환자들이 또 탁월하게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임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주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주습. 비장 기능이 습을 주관한다. 습병을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서 비장은 소화기 계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강하다 할 때 그 비장, 위장인데 네. 이런 소화 기능이 습을 주관한다. 습이라는 거는 이 몸에 습병이 생기게 되면 어떤 양상을 가냐면 이 습의 성질이 뭡니까? 습기의 성질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몸에 습병이 생기면 어때요? 주변이 습해지는 상황, 즉 비가 많이 오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비 오면 무릎이 아파요. 비 오면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져요. 비 오면 발이 더 아파.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한의학에서 보면 습병이고요. 나아가서는 또 이제 습이 생기면 잘 붓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 부위가 부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붓거나 무릎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장 기능을 강화하는 평이산이라든가 소화 기능을 채기를 내리거나 소화를 치료하는 처방들을 이 발뒤꿈치 치료할 때 응용을 실제로 하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또 좋은 결과들을 거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경우에도. 또 나아가서 이제 삼습탕이라 해서 습을 제거하는 처방들이 있거든요. 쉽게 해서 이런 소화 기능, 습을 제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신적인 구조에 있어서 치료를 통해서 발뒤꿈치 통증도 사실 급성적인 거는 막 이렇게까지 접근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만성인 경우는 만성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또 의미가 있고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우리 최동환 원장님께서는 치료하실 때 핵심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뭐 급성적인 것들은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일반적으로 이제 효과를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만성화 고지라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직접뜸을 많이 뜹니다. 뜸도 간접뜸이 있고 직접뜸이 있는데 직접뜸이 이런 경우에 상당히 또 효과가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발에다가 뜸을 뜰 수도 있지만 단전이라든가 족삼리 같은 데를 떠서 다리 쪽 순환을 촉진시켜서 발까지 혈행을 좋게 하는 것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화기와 발의 관계. 그래서 발에다가 뜨기도 하고 배와 족삼리혈, 정강이에 뜨기도 하는데요. 급성적인 거면 뭐 한 1, 2주, 2, 3주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겠고 만성화돼서 막 몇 년 된 분들은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도 이제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